중국이 이제 그 2년 전, 1919년, 2019년, 2년 1년 6개월 전에 이제 달 탐사선 창어 4호라는 거를 이제 지가 보고 있는 달은 반쪽입니다. 뒷면은 영원히 이제 가려져서 지가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비치는 면은 이제 지가 뭐 토끼 2마리가 있다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뭐 그 달 토끼 2마리가 이제 있다 뭐 그러는데 그 달 뒷면 지구에서 영원히 볼 수 없는 그 뒤쪽 어두운 부분에 중국이 달 탐사선을 1년 반 전에 착륙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없는 그 이제 탐사선만 착륙을 한 거죠. 근데 이미 50년 전에 미국은 아폴로 우주선이 그때 뭐 닐 암스트롱이죠. 아폴로 우주선이 이제 달에 착륙을 해서 뭐 미국 깃발도 꽂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 그 항공우주국 나사의 국장이 중국의 그 창어 4호가 달 이면 뒤쪽에 착륙한 거를 아주 인상적인 성과라고 이제 극찬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 이미 50년 전에 사람이 내려서 갔다 왔는데 그 탐사선이 달랑 내려서 한 걸 아주 칭찬을 미국이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오래 머물렀어요. 몇 주를 머물면서 그 달을 말하자면 우주 실험실을 삼아서 이제 기초 공부를 한 겁니다. 중국의 그 우주 탐사선은 그래서 달에 있는 청정 연료라고 그러나요? 헬륨3 가스죠. 또 희귀금속 히토리우라고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필수 아주 그 희귀한 금속 히토리우를 이제 거기서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연구를 이제 한 겁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후에는 화성에도 이제 무인 탐사선을 이제 작년에는 무인 탐사선도 보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탐사선이. 그리고 이제 천궁이라는 우주정거장, 지구에서 쏴서 달에 우주로 나가는 것보다 우주정거장에서 쏘면은 더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이제 그러니까 우주정거장도 이제 건설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약 40년 정도 우주선이나 그 달 탐사선 발사에서 4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삐까삐까하게 같이 이제 미국을 바싹 뒤쫓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국은 사실 그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동안에 우주 탐사를 게을리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 자본주의 국가니까 들어간 돈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달 탐사에서는 도저히 그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가 돈 쏟아붓는 걸 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우주 개발은 전부 다 민간 자본이 상업주의 병행.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우주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뭐 몇백만 불 받고 이제 올라가서 뭐 한 10분 있다가 내려오는 그런 그 몇천만 불을 받고 그런 이제 우주 관광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미국은 우주 개발 프로젝트 자체를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국가도 물론 지원을 하지만 민간이 하기 때문에 상업 돈을 벌어가면서 개발을 하는 주의고 중국은 국가가 거기다 몽땅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모택동이 야 우리 중국도 인공위성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20년 있다가 동방호래는 둥팡 이걸 발사를 했고 우주로 하는. 그리고 30년 있다가 유인 우주선에 사람이 타고 지구 궤도를 돌고 오는 거를 지금부터 약 한 18년 전에 성공을 했죠. 모택동이 헌집 50년 후에.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는 우주를 향한 로켓을 중국이 34번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그보다 못 미치는 27번을 시험을 했고, 중국은 앞으로 25년 내에, 한 30년 내에 2050년까지 지구와 달을 포함하는 우주 경제권을 만들자,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앞으로 30년 동안에 지구와 달을 포괄하는 우주 경제권, 거기에 뭐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자원도 이렇게 얻고 그런 걸 시진핑이가 내세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제 그 중국의 나사는 직원이 14만 명입니다. 미국의 보잉이 이제 전 세계에서 넘버원 항공기 또 전투기 민간 항공기를 제작하는 보잉이 직원이 14만 명인데 그거 똑같은 숫자입니다. 중국은 그 14만 명의 중국의 나사 항천과기집단공사 여기 14만 명을 한없이 돈을 쏟아부어야 돼요. 나라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돈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쏟아보면은 그만큼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주 개발은 그냥 돈만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견딜 수가 있겠느냐 과연. 미국은 이미 우주 개발의 한계를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주 개발 해봤자 돈 되기 힘들다. 그래서 그 한계를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덜커덕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는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건데 그걸 미국이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이미 우주 개발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투자도 경제성 검토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국가가 돈을 내는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중국은 우주 개발을 경제성 검토를 해가며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과정을 10년, 15년 지속하다 보면은 옛 소련이 지금 러시아의 옛날 그 체제, 구소련이 미국하고 무기 경쟁 하다가 망했잖아요. 네? 우주에 무기 만든다 뭐 이래가지고 스타워 뭐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겁을 주고 야 이게 우주 궤도에 궤도를 드는 인공위성에 무기를 싣고 돌고 있다가 어느 지점에서 팍 떨어뜨려서 내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니네 이런 거 우리하고 붙어볼래? 그러니까 소련에서 그래 하자. 그래서 무기 경쟁 하다가 못 견디고 소련이 무너졌는데 요게 이제 사회주의 경제의 맹점인데 시진핑이 자리에 있는 한 요걸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돈만 무한히 쏟아부을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언제 관둘 텐데 죽을 텐데 시진핑 관둔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라 꼴이 공산당 체제가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이긴답시고 따라잡는답시고 우주 개발에 온갖 힘을 쏟고 있는데 열심히 쏟게 놔두십시오. 열심히 쏟아서 스스로 무너지게 필연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의 그 우주 개발의 한계가 어떤 건가 오늘 저희가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